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우리 뉴턴의 오늘 운동법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인 요소들만 잘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막 물체 운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조롭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큐브를 조립하는 가장 멋있는 방법은 물론 막 이렇게 막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누구나가 다 조립할 수 있는 다 풀어 헤친 다음에 그렇죠? 그걸 다시 합쳐서 완성된 큐브를 만드는 거 정말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훌륭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쉽고 편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되겠죠? 자, 지난 시간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끌기에 해당하는 거 있었죠? 그 부분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식이 어디 있었냐면 그렇죠.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다. 21페이지. 그렇죠? 거기 보조단범이 있는데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별표 막 치고 나서 암기 금지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오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공식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공식에서 이거를 파생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수업을 잘 했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이거 알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9.8 m/s 제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냥 10으로 놓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력 가속도는 앞으로도 계속 10입니다. 뭐 모든 문제를 봐도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력 가속도, 우리 가속도에 대한 개념도 배웠으니까 10으로 가정하고 한번 해보죠. 자, 선생님이 건물 높이, 여러분들이 건물 높은 곳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자, 돌멩이 하나를 딱 짚고 딱 물체를 이렇게 해서 이 돌을 딱 떨어뜨렸어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자, 이 돌의 2초 대의 속력 얼마입니까? 4초 뒤의 속력, 5초 뒤의 속력. 너무 빨랐나요? 대답을 못했어요? 아, 왜 못해요? 우리 다 했잖아요. 선생님 이거 공식 대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거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자, 내가 이 돌을 그냥 놓은 게 아니라 20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1초 뒤의 속력, 4초 뒤의 속력, 5초 뒤의 속력. 바로바로 나와야죠.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도 사실 이 내용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그거를 연결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생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쉬워요. 자, 선생님이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해보죠. 10만 원씩 벌어요. 10만 원. 자, 아무것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자, 하루 지났습니다. 선생님 재산 얼마? 10만 원. 3일 뒤에 재산 얼마? 30만 원. 5일 뒤에 50만 원. 쉽죠? 이거 공식 필요한 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선생님이 10만 원씩 벌어요. 이건 동일한데 내가 2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틀 뒤에 얼마? 40만 원. 3일 뒤에 얼마? 50만 원. 6일 뒤에 얼마? 되겠죠? 얼마이죠? 80만 원. 이거 안 되죠? 지금 선생님이 돈으로 얘기한 거랑 아까 그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얘기는 100%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계산이 이렇게 불편하냐고요? 그렇죠? 한번 선생님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지금 요것들도 결국에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 가속도라는 개념은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속도가 얼만큼 더해지느냐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초당으로 얘기했었죠. 즉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건 1초당 속력 변화가 10씩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10만 원씩 번다는 거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선생님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할게요. 자, 최종 돈은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처음에 얼마 가지고 있었느냐, 처음 돈에다가 그리고 얼마씩 벌었느냐, 얼마씩 벌었니 하면서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이라는 걸 하면 이것이 바로 공식이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10만 원씩 벌어서 3일 벌었으면 얼마가 된다? 30만 원. 자, 처음엔 0이죠. 그 다음에 얼마씩? 10만 원씩 3일 벌었어. 그럼 얼마? 30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우리말식이 아니라 물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돈이니까 mone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money예요. 최종 money. 처음 가지고 있는 돈도 money니까 money로 표현할게요. money인데 처음 money를 우리가 이렇게 점자로 표시할게요. 처음 거를. 얼마씩. 이건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면 income rate라고 할 수 있죠. income. 벌어들이는 거. 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day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ay라고 표시하는 건데 이걸 그냥 시간, 초로 우리가 초처럼 시간, 타임으로 나타내서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울게요. 우와, 뭐 되게 있어 보이죠? 아까 한글로 봤을 때는 정말 없어 보였죠? 우리가 월급,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문제 없었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해 보면 되게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맞죠? 막 외우고 싶죠. 야, 뭔가 대단한 법칙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쭉 가서 똑같이 써볼게요. 자, 요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최종, 야, 이거 크게 쓰자. 자, 최종 돈은 처음 돈에다가 뭐 얼마씩 며칠 벌었니? 요 내용이었죠. 그럼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M 대신에 최종 속도. 그쵸? 그 다음에 MO 대신에 처음 속도. 얼마씩, 얼마의 가속도로 몇 초 동안. 이 내용이잖아요. 완전히, 자, 이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요는 속도 공식이란 거랑 이거는 형태가 완벽하게 똑같죠. 그쵸?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건 광쌤의 머니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 속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에서 최종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가속도라는 개념은 얼만큼씩 속도가 변하느냐, 그 속도 변하는 것이 얼만큼 시간 동안 변했느냐, 처음엔 속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있었다면 얼마, 없었다면 없다. 그래서 얼만큼이 더 더해져서 최종 속력이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럼 아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를 여기다 놓고, 자, 그대로 놨어요. 처음에 그러면 처음 속력이 0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딱 돌을 놨어요. 자, 3초 뒤에 속력 얼마? 5초 뒤에 선생님이요, 10만 원씩 벌어요. 자, 3일 뒤에 얼마? 처음에 안 가지고 있어요. 3일 뒤에 얼마? 30만 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니까요. 매초 10씩 늘어난다고요, 속도가. 그러면 처음에 0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초 뒤에는 30만 원. 5초 뒤에는 얼마? 50. 그게 뭐, 이게 공식을 무슨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처음 속도 났으니까 0. 3초 뒤에 속력은 얼마인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래. 그 다음에 3초래. 그러면 최종 속력은 30. 이게 뭐 필요 있어,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다 되지. 그럼 아까 이제 되겠죠? 20으로 던졌어요. 2초 뒤에 속력 얼마? 40. 왜? 2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10만 원씩 이틀 벌었으니까 최종 재산은 40만 원. 자, 원래 20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20으로 던졌으니까. 그런데 10씩 2초 동안 늘었으니까 얼마? 20이 더 늘어서 40. 다 되잖아요. 공식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쵸? 만든 거지, 이게 만든 거지, 그럼 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번엔, 자, 이 돌을 갖다가 딱 놨어요. 뚝 보니까 3초 만에 그 돌이 땅바닥에 탕 하고 떨어졌어요. 이 건물의 높이, 이 돌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45m. 바로 나오죠. 오, 선생님, 그거 어떻게 계산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 그거를 알게 모르게 다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능력을 심어줬다는 거니까 다 그걸 알려줬다니까요. 그걸 못 끄집어내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이 내용인지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45m 나와요. 3초 동안 떨어지면. 그 이유는 뭐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얼마의 속력으로 얼마만큼 그 시간을 흘렸느냐, 얼만큼 속력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었다 그랬죠. 어떤 포인트죠? 그렇죠. 이것이 뭐가 숨겨진 의미가 평균 속력이었다는 거예요. 3초 동안 이동할 때 그 속력이 그냥 3초 동안 일정할 수도 있지만 속력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다. 그러면 평균 속력 100이자. 그러면 100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5시간이면 500km를 갈 수 있다는 그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수학적인 툴이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그거를 절반으로 잘라내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이때는 어느 때만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런 평균 구하는 방법은? 그렇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근데 이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왜? 속도가 어떻게? 10씩 일정하게 변하거든요. 자, 그럼 아까 질문 다시 해볼게요. 처음 속력 0. 그쵸? 3초 만에 땅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나중 속력 얼마? 10만 원씩 벌어요. 3일 벌었습니다. 얼마? 30만. 자, 처음 속도 0. 이제 되죠? 나중 속력 얼마? 30. 처음 속력 0. 계속 10씩 변했으니까 나중 속력 30. 그거의 평균 절반 얼마? 15예요. 15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럼 얼마? 45m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로 와서 이동거리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대입 한번 해볼게요. 처음 속력 떨어뜨리니까 여기서 딱 놓는 순간 0이죠? 0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얼마? 그렇죠. 10이었죠. 그 다음 시간은 몇 초? 3초니까 제곱이죠. 그럼 5에다가 9 곱해주면 얼마? 45m 나오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또 해볼까요? 이번엔 내가 20으로 던졌어. 20으로 던졌어요. 근데 2초 만에 땅에 떨어졌어요. 이 건물의 높이는. 혹은 이 돌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 나오죠. 60m. 아직 안 되나요?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 속력 얼마? 20. 나중 속력 얼마?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2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씩 이틀 벌었어요. 40이죠. 자, 처음 속력 20. 2초 뒤에 속력 40. 평균 속력 얼마? 더해서 60을 절반으로 끊으니까 30. 이 과정 속에서 얘는 단하의 속력을 나타내면 30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결과라는 거죠. 30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갔으니까 60m라는 거죠.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자, 이번에는 처음 속력이 20이었어요. 시간은 몇 초 동안? 2초 동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이죠. 시간은 몇 초 동안? 2초 동안이니까 40 더하기 얼마? 이거 계산하면 이게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5, 4니까 20 해서 60m. 이게 뭐 필요 있어. 암산이 되는데. 몇 초 만에? 그러니까 시간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구할 수 있다고요. 왜? 중력 가속도가 고맙게도 10m/s 제곱이란 게 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고정됐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힘을 작용하는 것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인데 만류 인력이라고 그랬죠? 지구가 있어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 암만 높게 해봐야 지구의 스케일로 비하면 그냥 지구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죠. 만류 인력, 얘가 받는 힘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지구의 질량과 이 물체의 질량을 소문자 임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맞춰주는 중력 만류 인력 상수 넣으면 된다 그랬죠. 이거 정해진 값이에요. 여기 지구로 봤을 때는 이 거대 질량 정해진 값이에요. 요거 반지름. 요게 아무리 높아도 거의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저기 외구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저기 태양계에 있는 태양 이런 거에 되면 거리가 멀어지지만 우리가 여기서 던지고 올리고 건물 세우고 해봐야 다 그냥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거 지구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귀찮게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그냥 계산해서 하나로 구해보자. 한 게 바로 뭐다? 그게 9.8m/s 제곱이고요. 사실 지구의 어떤 밀도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이거 완전한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씩 이 중력 가속도는 차이가 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이 값이고 이것도 귀찮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10으로 계산하자는 거죠. 땡큐라는 거죠. 땡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중력이란 건 뭐다? 결국엔 질량과 비례합니다. 이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는 어떻게 돼? 세게 잡아당겨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개미하고 코끼리가 있어요. 개미하고 코끼리. 얘네들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예를 들어 코끼리가 500kg이고 개미가 1g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코끼리를 지구에 붙여놓으려고 얘가 500kg에 해당하는 걸 붙여놓으려고 잡아당기는 힘으로 개미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얘 죽지. 아주 으스러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개미 1g짜리 얘 지구에 붙여놓으려고 잡아당긴 힘으로 어떻게 돼? 코끼리도 잡아당기면 코끼리가 점프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데 한 3박 4일 걸릴걸요? 그렇죠? 너무나 작은 힘으로 이 거대한 애를 너무나 작은 힘으로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코끼리는 관성이 크단 말이에요. 질량이 크니까. 얘가 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얘를 변화시키려면 거대한 힘으로 잡아당겨줘야 되는데 요만큼 하면 얘 승질이 강하잖아. 질량이 크면 승질이 아주 그냥 고약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지운동 계속하니까 다시 지구로 떨어지려면 오래 걸린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에 딱 보면 막 코끼리가 막 이러고 막 날아다니고. 어디서 본 거 같죠?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즉 중력이란 것은 질량에 비례한다. 근데 이것을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비례상수라는 걸 집어넣는 거죠. 이 값이 여러분들 9.8,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달에 가면 뭐 무게가 준다고 그랬죠.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이 달에 가면 요 달에 대한 질량, 달에 대한 반지름 요것도 달라진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 이게 지구보다 얼마 대략 6배 정도. 그쵸? 6분의 1배 정도 된다. 6배 정도 작다. 그래서 질량은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달이 잡아당겨주는 거는 지구보다 6배가 작은 값이 나온다는 게 이 중력과 속도, 달에 대한 중력과 속도가 6배 작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작다고요? 지구보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해서 이거 다 계산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냐?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자 보세요. 공식을 이거 머니 법칙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 유도해 줄게요. 잘 봐요. 자, V가 아니고 자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어차피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평균 속력 우리가 구하는 강력한 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합이죠.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처음 속력 이렇게 나타냈죠. 근데 나중 속력을 또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최종 재산은 어떻게? 최종 재산은 처음에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씩 며칠씩 벌었는데 요걸로 이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V 쓰자. 내가 헷갈려. 자, 쓰면 2VO죠. 그렇죠? 여기 2VO고 플러스 AT의 전체 T가 되죠. 요것만 대입해 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해져야 되니까. 그럼 계산해 주면 얘랑 약분되니까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글씨가 아름답죠? 자, VOT고요. 그다음 요건 어떻게 된다? 그렇죠.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오죠. 자, 이제 따라갈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쉽게 구한 게 바로 풀어헤치면 요 내용이에요. 굳이 이걸 뭐하러 외우냐 이거죠. 굳이 이걸 왜 외우냐 이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어떻게? 그때 만들면 된다니까요. 가만 있어봐. 평균 속력이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니까 그거 풀어헤치면 이거 나오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속력에 대한 공식은 선생님이 머니 법칙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드렸고 두 번째 이동거리에 대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리 공식. 그쵸? 거리에 대한 특징. 속력과 시간으로 해서 이때 속력의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식은 뭐냐면 얘네 둘이 다예요. 얘네 둘이 다인데 얘네 둘을 통해서 얘를 유도한 거거든요. 뭐냐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다 구할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혹시 얘네들의 조합으로 다른 걸 알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자,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요식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와 얘에서 t를 없앤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한번 보죠. V는 VO 플러스 AT, 그쵸? 최종 재산은 처음 얼마 가지고 있었니? 얼마씩 며칠 버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저거를 이렇게 쓸게요. 자,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이거의 오리지널은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면 처음 속력에 나중 속력에 즉 평균 속력이죠. 거기다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요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t를 없애기 위해선 요걸 t로 나타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볼래요? 요걸 t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요거 여기로 빼지니까 v 빼기 VO 그 다음에 a로 나눠준 게 t가 되죠. 맞죠? 그럼 요거 대신에 요거 대입합니다. 자, 요거 대입하면 그냥 쓸게요. v 빼기 VO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S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이거. 자, 요거 반대로 쓸게요. 반대로 쓰면 자, 요걸 반대로 쓰면 안 되지. 요걸 반대로 쓸게요. 요걸 요걸 VO. 이거는 뭐 더하기니까 거꾸로 써도 되죠. 그럼 이거 여러분 많이 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처음에 수학 시간에 이거 했었잖아요.
사실은 계산해도 돼요. 이거 뭐 분배 법칙, 뭐 배분 법칙 가지고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v 제곱 빼기 v5의 제곱 이거 나오죠. 이거 해서 이거 더해지는 거랑 이거 없애주면 상쇄되니까 제곱들 꼴만 나오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봐요. 자, 보세요. 두 개 곱하면 2a.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v제곱 빼기 v5의 제곱입니다. 끝났어요. 자, 이걸로 나타내고 나머지 양변을 2a를 곱해주면 여기 2a가 곱해져야 되겠죠? 2as는 v의 제곱 빼기 v5의 제곱. 자, 따라가 볼까요? 자, 지저분하게 선생님 표시했지만 요겁니다. 2as는 v제곱 빼기 v5의 제곱. 요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자, 지울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거리에 대한 것도 평균 속력의 개념을 적용하면 만들 수 있고요. 그 알고 있는 사실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거를 새로운 것처럼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모든 식을 다 유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 계산을 할 때 굳이 여기다가 물론 이제 그건 여러분 취향이니까 그냥 나는 공식 외워서요. 대입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줄줄줄 외워서 해도 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를 누구나가 다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거나 그죠? 아니면 사실 이렇게 알게 되면 진짜 그럴 필요가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그렇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 막 이거 외워. 그래서 대입해, 풀어. 그러니까 물리가 재미없지. 물리뿐만인가 비단. 수학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사인 코사인에 대한 것도 좌표 변환으로 설명드렸죠. 결국에는 그냥 좌표를 이렇게 된 거를 다른 기준에서 표현하자는 것 뿐인데 그걸 삼각형 그려놓고 그쵸? 막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타가 있으면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 분의 이거다. 기울기라니까 기울기. 잡히죠? 그렇죠?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수업 첫 시간에. 암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작하면 물리는 거의 한 70% 정도는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을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싫겠어. 다 외우라 그러면.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하면 암기식 교육 해놓고 만약에 그러면 암기가 문제다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상 어떻게 되죠? 또 외우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왜?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암기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습관이 돼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다 외워서 밑줄 치고 이렇게 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같은 거 배울 때도 사실은 제대로 배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이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더 향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이런 거예요. 전혀 예를 들어서 못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사람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한 사람하고 같이 어떤 코치들이 그 친구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킬 때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야구를 이렇게 투수를 키우려고 한다. 근데 공 한 번도 안 던져본 친구랑 자기 나름대로 동네 야구 해가지고 열심히 던졌어요. 그래서 잘한다는 소리 들었다.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동네 야구에서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했다면 이 사람은 쉽게 되겠지만 대부분 아예 백지 상태가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에 습관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공 던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던지면 날아가니까. 이게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이게 습관이 되면 이거를 다시 제대로 고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예 백지 상태면 가르쳐 주는데 따라라도 하거나 그 제대로 된 거를 몸에 익히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거 습관 버리는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그리고 안 고쳐져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과목은 몰라도 특히 수학하고 물리 이런 거는 외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아쉬워요. 수학도 암기다. 그거 진짜 아니지. 그 학문의 태생 자체가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완벽하게 구현한 게 그 멋진 학문인 수학인데 그걸 외운다고 하니. 또 물리. 선생님도 이제 물리 전공이지만 물리를 하면서도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아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물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물리라는 게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거거든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죠. 선생님 수업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암기가 필요한 거는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할 겁니다. 대표적인 건 용어라는 거. 얘를 속도라고 하자. 이거 이렇게 정한 거 이름인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외워야지. 선생님 이름
당신이 왜 이광조예요? 그러면 그 뭐 나한테 그 물어봐야 그걸 어떻게 이해해.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정해진 거니까, 이름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수준에서 조금 과도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논리를 밟아서 갈 수 없는데 당장은 뭐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번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게 몇 개 나오거든요. 뭐 이제 입자물리 이쪽에다 보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암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선생님이 암기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은 암기할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리가 어떻게 돼?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사고력과 스킬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점점 느껴지잖아요. 봐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대단한 것 같죠? 자, 똑같이 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일반적인 식인데요. 자유낙하에서 우리가 중력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 속력, 그냥 자유낙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리팔링이거든요. 자유롭게 떨어진다. 던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공기저항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속력 0이죠. 그러면 요 식에서 이거 0 다 대입, 처음 속력 0 다 대입하면 이 부분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날아간 거고 중력 가속도 그냥 10으로 하면 되는 거래. 그렇죠? 그걸 우리가 G라는 걸로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G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래로 던진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던진 거는 중력 가속도는 여기고 처음 속력이 있겠죠? 밑으로 아까 20만 원 가지고 있었다. 그럼 20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식이 되는 거고 위로 던진 건 요거 하나만 차이 나는 건데 뭐냐면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우리가 10으로 잡았다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점점 10씩 느려지는 거죠. 그럼 방향을 반대로 잡아서 마이너스로 잡자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떨어뜨렸을 때 자 10만 원씩 벌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10만 원씩 벌었다고 한다면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죠? 10만 원씩 어떻게 된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 속력이 잃어가는 거죠. 10씩 1초당 10씩 속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파생된 거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만 알게 되면 나머지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들이 다 그래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외워지죠. 왜? 하다 보니까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이름도 내가 막 학교 처음 만났을 때 쟤는 누구 막 외우려고 애 안 써도 같이 보대끼면서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 어떻게 된다? 외워지죠. 저 얼굴에는 저 이름을 갖다 붙이면 쟤가 돌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쟤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면 봐요. 자, 선생님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한번 보세요. 감상 한번 해보세요. 누가 봐도 뭐 대단한 거 배우는 것 같잖아요. 복잡해. 무슨 뭐 이거 뭐 외계인 튀어나오는 거야.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 풀어보는데 지난 시간에 그 물체 운동 분석하는 거 기억나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기본적인 내용만 제대로 알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물체를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것만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라는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르래를 걸어서 이쪽에 3이라는 질량을 매달아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라는 질량을 매달아 놨어요. 그럼 얘의 운동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뭐 얘의 가속도는 얼마냐, 뭐 얘의 합력은 얼마냐, 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지금 물체에 대한 모든 그 정보들을 다 우리가 결국에는 구해내면 그 다음에 문제를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선은 여기서 보면 중력을 받을 거란 말이죠. 30N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그렇죠. 20N 받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이렇게 풀어헤치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러고, 이거. 그렇죠? 여기 5, 3, 2고요. 이쪽으로 20 받고 이쪽으로 30 받는 겁니다. 그렇죠? 화살표 좀 더 길게 해주면. 이제 이런 건 선생님 좀 신경 덜 쓸게요.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이제 의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10자리가 있어요. 질량은.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데 줄 매달렸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막 얘는 막 하고 얘는 막 하늘로 날아가고 공포입니다. 아시겠죠? 지구상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거였으면 선생님도 물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얼마? 30 당기고 여기 20의 힘으로 당기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결과적으로 합력은 이거 10으로 당기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10자리의 질량을 10으로 당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가속도 구하면 끝난다 그랬죠?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자, A는 10N, 그 다음에 여기가 10kg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1m/s 제곱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나니까 결국엔 얘네들은 다 1로
1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갑니다. 정보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2개 곱하면 합력이죠. 얘는 얼마? 3뉴턴. 2개 곱하면 얼마? 5뉴턴. 2개 곱하면 얼마? 2뉴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문제다 이제 직접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됐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욜로 얼마였냐면 자, 10이고 10이니까 이제 이쪽에 쓸게요, 선생님이. 가속도를 1이고요. 여기 가속도 1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가속도 1입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합력 나온다 그랬죠? 3뉴턴 곱해주면 5뉴턴. 이건 선생님 표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2뉴턴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만 이제 잘라서 보게 되면 30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 받은 거는 3이래요. 27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이 장력이 얘네들 매달고 있으니까 얘 못 가게 27만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0을 당겨도 어떻게 되는, 지구가 30을 당겨도 얘는 3밖에 못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됐죠?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 20 당기고 있죠. 그런데 얘가 결국에는 2뉴턴 받은 거랑 똑같대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20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2뉴턴이니까 뭐예요? 이쪽으로는 얼마? 22뉴턴을 받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20보다는 얼만큼 2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2뉴턴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끝입니다. 얘는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 장력이 22로 잡아당기면 이쪽 장력도 얼마? 그렇죠. 22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이쪽 27이면 이쪽도 27로 잡아당기죠. 그럼 이제 검토는 얘로 하면 돼요. 이쪽에서 27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22 잡아당기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얼마 잡아당기는 게 돼요? 5뉴턴 잡아당기는 게 되잖아요. 가속도 곱해주면 얘는 결국엔 5뉴턴 잡아당겨. 왜? 이쪽에서 27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20이 당기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지금 5kg짜리 물체가 뭐 이쪽에서 받는 장력의 크기는 읽어주면 되고, 합력은 읽어주면 되고, 가속도 읽어주면 되고, 합력 읽어주면 되고, 모든 게 다 된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장력은 양쪽에서 걸린 힘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7인데 이쪽 줄은 왜 20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줄에서 똑같은 거지. 지금 얘랑은 줄이 다르고 물체도 다르잖아요. 얘네 둘끼리는 서로 22만큼 잡아당기면 얘네들끼리는 같은 건데 얘 줄하고 이 줄은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35쪽이네요. 35쪽 피고 내신 실력 문제인데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겁니다. 질량이 50kg인 철수가 가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체중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엘리베이터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속도 그래프고 얘가 50kg라면 결국엔 중력은 얼마큼 받고 있어요? 자, 50kg이니까 500N만큼 받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얘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 여러분,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우리 그래프 개형으로만 살펴봐도 된다니까요. 근데 속도가 일정해요. 그럼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속도가 줄었어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이거 그래프 개형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속도란 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맞죠? 이거예요.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인데 한번 문제 볼까요? 자, 뭐 하는 겁니까?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고 오는 거 있는 대로 고르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A 구간에서 엘리베이터는 윗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한다. 자, 가속도가 있잖아요. 윗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윗방향이라고 또 편리하게 친절하게도 표시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없다는 거죠.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가 0. 그래서 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가던 애 계속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 한번 볼까요? B 구간에서 체중계는 500N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낸다. B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B 구간. 그럼 여기서는 속력 변화가 없죠. 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500N보다 큰 값이 아니고 500N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요거 선생님이 디귿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C 구간에서는 체중계 눈금은 500N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C 구간에서는 500N보다 작은 값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면 뭐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개 정도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를 그냥 그 하나로만 가지고 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제인데, 자, 엘리베이터 문제인데 체중계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 있으면 지금 얘가 지금 500N이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속이 되면 여러분 그냥 느낌상으로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봤죠? 가속되면 갑자기 얘가 나는 가만히 있으려는데 얘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좀 거북하죠? 밑에서 눌린다는 느낌 들어서 이 눌리는 얘가 가속도가 얘라 그러면 얘 질량이 지금 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얘는 mg만큼을 중력을 잠긴 상태에서 얘가 a로 이쪽으로 이동하면 관성력은 이거의 반대 방향인 ma만큼 받아서 실질적으로 체중계는 mg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성력인 ma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체중계에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체중계를 갑자기 얘가 가속되면 더 누른다는 얘기고 그 다음 쭉 일정하게 올라가다 갑자기 서요. 그럼 나는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바닥에 밑에서 딱 정지해버리니까 나는 살짝 이렇게 올라가 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관성력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과 반대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들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니까요. 도롤의 문제. 피면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차원 흥분하지 말고 자 진정하고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나 그렇죠? 우리는 이 밑에 방향에 항상 우리가 지구가 발밑에 깔려 있어서 그렇지 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나 사실은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면 똑같은 힘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알아요. 왜 체중계가 더 늘어가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오 이럴걸요? 자 엘리베이터 눕히세요 그냥. 이쪽이 윗방향 이쪽으로 가속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체중계 여기 설치하고 여러분도 여기 서 있다고 해봐요. 정지 있거나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이쪽으로 가속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쏠리잖아요. 더 누를 거 아니에요. 지금 요 가속도가 A라면 내가 여기지. 이 가속도에 관한 이 힘, 관성력에 생기는 그 힘만큼 얘를 더 눌러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일정에 가면 다시 정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얘가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체중계에서 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힘만큼 어떻게 된다? 체중계는 덜 나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세워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 드리는 거는. 얘가 위로 가속되나 아래로 가속되나 똑같다니까요. 눕혀놓으니까 완전 똑같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위로 가속될 때는 뒤로 젖히니까 더 눌러지는 거고 앞으로 갑자기 얘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니까 덜 눌러지는 거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가고 있으니까 버스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누르는 만큼 누르고 있죠. 그래서 큰 값이 아니고 똑같아요. 내 체중만큼. 근데 C 구간이에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밟는 거죠. 그럼 체중계에서 내가 좀 더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500N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서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MG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그렇지. 그치? 맞네.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물리가 쉽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볼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얘 30N 잡아당기고 있죠? 얘 얼마? 10N 잡아당기고 있어요. 풀어 헤치면 어떤 문제라 그랬어요? 풀어 헤치면 끌기 문제입니다. 30이고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결국엔 얘네들은 뭐야? 같이 움직이니까 4라는 물체에 얼마? 20N 받은 거죠. 이거 풀어보라는 거예요. 4라는 물체 20N. 그럼 가속도 얼마입니까? 5라는 가속도가 나오죠. 맞죠? 요거 나누면. 그럼 여기다 그대로 써요. 자, 얘는 이쪽이 더 힘이 세니까 아래 방향으로 5 받아요. 그쵸? 그럼 2개 곱해주면 얘는 15N의 합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힘은.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윗방향으로 5를 받으니까 어떻게 곱해주면 5, 1 곱해주면 얘의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5N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30으로 당기고 있는데 얘는 15만 받는데 나머지 15 어디 갔어? 그렇죠. 얘가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이 줄이 15. 얘를 매달고 있으니까 얘가 없으면 그냥 얘는 30 받으면 30만큼 떨어질 텐데
자, 얘는 10으로 당겨주는데 5만큼 받고 있어. 결국 5를 받는데 문제는 위로 5를 받는데. 그럼 위로 얼마 잡아당겨주는 거야? 그렇죠. 15N으로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물체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면 모든 게 끝나죠. 그러면 장력은 똑같다는 것도 증명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15, 이쪽으로 15 지금 당겨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두 물체의 가속도는 모두 5다. 계산했던 거고요. 용철 저울의 눈금은 40N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얘가 10N 잡아당기고 40N 잡아당기니까 10하고 40이니까 40일 것 같죠. 얘네들이 정지해 있으면 40이 맞아요. 근데 얘들이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봐봐요. 이건 이렇게 그렸지만 도르를 치우면 얘는 2줄 잡아당기고 2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줄에 대한 무게를 얘가 재고 있어요. 근데 이 줄에 대한 무게가 얼마큼 힘이 걸려 있어요? 15하고 15잖아요. 그래서 30N이 얘에 찍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보세요. 얘 30이고 얘 10이니까 40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뭐야? 가속받아서 움직이잖아. 아까 엘리베이터 봤잖아요. 앞 문제에서 정지했으면 500이지만 얘가 가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500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얘가 갑자기 뭐 감속돼서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500보다 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얘는 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철이 이거 잘못됐고요. 용철이 움직이는 동안 줄이 질량이 3kg인 물체를 당기는 힘은 질량이 1kg의 물체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 아니죠. 장력 말하는 거예요. 당기는 힘은. 둘 다 15N으로 같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이어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요거 3번 문제인데 요거는 작용과 반작용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 연습지 해봤죠? 그거 충분히 풀어봤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선 작용 반작용 표현해 볼게요. A는 1kg니까 얘가 당기는 중력은 10N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지구가 이 물체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10N니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거 여기서 10N 그에 같이 그려줘야 되죠. 근데 편의상은 지구는 뺄게요. 충분히 연습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얘는 2kg이니까 지구 얼만큼 잡아당겨요? 20N으로 잡아당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0N 잡아당기면 얘는 심부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죠. 즉 얘가 뭐 얘를 받쳐주는 수직 항력이 있다는 거죠. B가 A를 받쳐주는 건 어디에다 그려야 돼요? 그렇죠. B가 A를. 이것이 똑같이 얼마? 자, 화살표 길이 똑같다고 봅니다. 10N만큼. 더 크면 공중부양이 될 거고 더 작으면 얘가 파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얘 수평면도 보면 10N 누르지만 결국엔 얘는 수평면은 얼마? 3kg을 다 들고 있는 거죠. 즉 이 물체는 수평면에다 얼마? 그렇죠. 물체에다 그려야 되겠죠. 30N을 작용하고 있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 지금 바닥면에다가 30N 누르고 있고요. 지금 요거 이 수평면은 그러면 이 물체들한테 얼마? 그렇죠. 30N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A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죠. 위로 10, 아래로 10. 그래서 합력역, 평형. B 보세요. 선생님 20인데요? 근데 얘는 30 받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얘가 누르는 힘 표시를 안 해줬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얘가 10N을 받쳐주면 어떻게 다? 이거 빼먹었어요. 자, 10N으로 얘가 지금 받쳐주는 거 그렸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얘가 얘를 10N으로 눌러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누르는 거 통합 30. 그 다음에 얘가 받쳐주는 거 30해서 결국엔 B도 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됩니다. 자,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A가 B를 누르는 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죠. 10N. B에다 표시해야 되고. 자, B가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30N.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만큼 3kg의 질량이니까 수평면은 B에다가 30만큼을 들어 올려주는 거죠. 맞고요.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같다. A가 B를 누르는 거 1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A를 떠받치는 거 10이니까 어떻습니까? 크기는 같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간단합니다.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자, 20이고 40인데 30에 지금 힘이 걸려 있죠. 결국에는 전체로 보면 60짜리에 30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0.5 m/s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쓸게요. 이게 여기 0.5죠. 여기 0.5로 이쪽으로 가속받고 있습니다. 그럼 합력 계산해 보면 두 개 곱하면 여기는 20N 받고 여기는 얼마? 10N 받아요. 얘만 잘라서 보게 되면 30 받았는데 20만 받았대요. 그럼 뒤에서 얼마 당기고 있다? 10N 당기고 있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 얘는 아무런 힘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줄이 당기고 있죠? 10N 받고 있다. 그걸 표시해주면 결국에는 10N. 똑같은 힘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알짜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됐냐? 여기 구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표시해 줍시다.
20N이고 줄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0N이다. 줄이 B를 당기는 거는 10N이죠. 그렇죠? 줄이는 요걸 말하는 거죠. 운동하는 동안 줄이 끊어지면 A는 정지한다. 자, 쭉 당겼어요. 가속도 0.5로 가다가 1초 지나면 속력은 5, 속도는 5. 2초 지나면 0.5가 더 그러니까 0.5, 그 다음에 2초가 지나면 0.5가 더 더해지니까 1, 그 다음에 1.5, 2 뭐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졌으면 더 이상 힘이 없죠. 그럼 그 가던 거 변화가, 힘이 없으니까 변화가, 가속도가 없어지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가던 속력 그대로 가는 거지 정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찰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쌤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죠. 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력에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게 빠져서 그런데 단 실의 그렇죠? 뭐 혹은 용철의 질량은 무시한다. 용철의 질량을 무시하게 된다면 얘가 이쪽으로 가속받건 저쪽으로 가속받건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어떤 가속도를 가져도 합력은 0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걸린 힘은 어떻게 된다?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쭈르륵 끌려오겠죠. 하지만 얘가 이 힘만큼 그대로 어떻게? 그렇죠. 20N만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뭐 버텨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실제로 20N 걸린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금을 이때를 양쪽에서 이게 장력이나 용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렸을 때 이거를 40N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 20N 걸린 게 맞으니까 이거는 장력은 항상 양쪽에 똑같은 힘이 걸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한쪽 걸었을 때 20N이니까 요거를 20N을 눈금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가하나의 힘이 가하나 용철이 나타내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짝지은 거 돼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 벽이 얘를 20만큼 잡아당겨주고 있고 추가 20만큼 잡아당겨주고 있다. 결국엔 이건 뭐다? 20만큼 결국엔 잡아당겨주는 거다. 그렇죠? 얘도 이쪽에서 20, 이쪽에서 20. 결국에는 뭐다? 이것도 20만큼 잡아당겨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문제를 통해서 그냥 요거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33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너무 쉽죠? 결국엔 합력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죠? 합력 여기서 보면 6N이죠? 그럼 가속도 계산해보면 얼마가 된다? 3이 되죠. 2개 곱해주면 6N. 맞죠? 됐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3이다. 맞고요. 처음 2초 동안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는 6m다. 자, 처음에 정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맞죠? 예, 그럴 거예요. 처음 속도 0이고요. 가속도 3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움직였으면 나중 속도가 얼마? 그렇죠. 6이 되죠. 그럼 이동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3의 속력으로 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얼마가 된다? 6m가 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 질량이 3kg면 물체로 바꾸면 처음 2초 동안. 자, 이게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3이 되면 합력은 똑같고요. 그러면 2초 동안 움직인 거리, 가속도가 2니까 2초 동안 처음 속력은 0이고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평균 속력은 2가 되겠고 2초 동안 이제 움직였다고 하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4m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맞아서 정답은 기억력 이것이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보세요. 마찰력이 없으면 이 두 물체가 이렇게 끌리는 거나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끄는 거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력이 얼마죠? 3kg니까 mg하면 30N이죠. 풀어헤친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하나의 모두 가속도, A의 가속도는 똑같은 이게 똑같은 거 하나만 우리가 분석해 보면 되겠죠. 두 개 합치면 5kg짜리를 30N이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6이 되는 거예요. 6. 그럼 얘 합력은 18N, 얘 합력은 12N이에요. 그렇죠?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자, 가하나 모두 물체 A의 가속도 크기는 같다고 했는데 둘 다 똑같죠. 6이죠. 맞고요. 줄이 물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30N을 당겼는데 얘가 18N만 받았다면 여기는 얼마? 그렇죠. 여기는 12N 당기고 있는 거고요. 얘는 얘가 당기고 있는데 다른 힘 없죠. 얘가 12N만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물체니까 이거 하나로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12N으로 같다는 거고, 자,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똑같죠?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6이죠.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6이 되기 때문에 6m/s 제곱이 돼서 이건 잘못된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모두 마무리 졌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해보기 바라고요.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수쌤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